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각종 개인 비위 혐의로 청구된 김진아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이 32.5%에 달해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개인 성비위와 금품수수 혐의 등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김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32.5%로 나타났습니다. 개표 기준인 33.3%에 미치지 못하며 결국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투표자 수가 8,309명을 넘어야 하지만 투표 참여 인원은 8천여 명으로 불과 200여 명 차이였습니다. 총 투표자 수 8,038명입니다. 따라서 총 투표자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즉 8,309명에 미달하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공표합니다. 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건 지난 2012년 삼척시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투표율은 25.9%로 미개표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양양군수 주민투표의 청구 이유는 군수 개인의 성비위와 뇌물수수 혐의 등입니다. 이번 양양군수 주민투표는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치러졌고 본투표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양양군수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어떤 형사 책임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 소환제가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군수의 1심 재판의 첫 변론이 오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고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만 예산이 모자라 지난주 조기 마감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올해 둘째가 대학에 입학하는 황모 씨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이미 마감됐다는 직원의 말에 낙담했습니다. 사전에 선착순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대학 등록금 고지서도 최근에야 받았는데 예정했던 자금 융통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대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다음 달에는 제가 그걸 갚으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다 짰었거든요. 해당 사업은 작년까지 셋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학 등록금을 한 차례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이었다가 올해부터 둘째 아까지 다자녀로 인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한 강원도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도가 20%, 각 시군이 80% 부담하는 방식으로 총액 8억 7,900만 원, 1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879명분의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내내 신청을 받는 연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만 예산이 동난 건 애초에 시군별 분배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각 시군에 최종 배정한 숫자는 원주와 춘천이 각각 150명분, 강릉 130명, 동해와 속초, 홍천이 70명씩이고 영월도 50명분이나 됩니다. 올해 대학에 가는 2006년생 만 19살은 원주가 3,156명, 춘천 2,618명, 강릉 1,690명으로 많게는 2배 차이가 나지만 배정되는 숫자는 비슷한 겁니다. 그 결과 춘천은 지금까지 100명, 강릉은 20명만 신청해 여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셋째아 등록금 지원 사업 때 시군별로 예산을 받아가던 비율을 고려했다며 올 가을쯤 예산이 남는 곳에서 회수해 모자란 시군에 재분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사업 예산 배정 시 올해 받지 못한 신입생도 지원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비례에 근거한 예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분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만 허탈한 신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네 책박이 경영난으로 줄면서 강원도가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동네 책박을 살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 지역의 한 서점. 한낮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안을 보니
꽂혀 있는 책들은 오래된 만화책들 뿐입니다. 이 서점은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아 춘천시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점 간판만 유지하는 이유는 지역 서점 인증제 때문입니다. 지역 도서관과 관공서는 강원도에서 인증받은 서점에서만 책을 구입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동네 책방을 살리겠다며 2021년부터 이런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세 서점들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팔리지 않는 책으로 서점을 꾸려놓고 도서관과 관공서에 책을 납품하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실상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동네 책방을 늘리겠다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가림막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본연의 역할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서점인지도 몰라. 춘천에서 무늬만 서점인 곳이 최소 2곳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지역 서점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89곳에 이릅니다. 2021년 72곳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내놓은 전국적으로 서점이 줄고 있다는 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동네 책방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인증제, 특정 업체만 배불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12.3 내란을 정당화하면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며 헌재 파면 결정만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대통령제 복귀라는 망상에 빠져 계속해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지난달 강원경제가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설 연휴 영향으로 지난달 강원 지역 화물차 통행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3% 감소했습니다. 또 일하는 날이 줄어 제조업체들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월에 강원도에 온 방문객은 늘었지만 주로 귀성객들이어서 관광업 매출 증가폭이 0.3%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해 해수처가 강원 동해안의 4개 시군 7개 항만에 대해 방파제 확충 같은 인프라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삼척 임원항과 속초 대포항에는 각각 100m, 75m 길이의 방파제를 보강하고 양양 남해항과 삼척 장호항에는 친수시설이 설치됩니다. 또 강릉 사천진항과 금진항, 삼척 궁촌항에는 항 입구의 준설공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해수청은 주요 항구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 통제구역의 낚시객을 단속하는 등 정기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급 과장이 자신이 심사하는 병원에 자문을 해주고 8,100만 원을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과장이 관할 병원에서 심평원 심사 청구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2차례에 걸쳐 총 8,100만 원을 받아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했다며 해당 과장에게 최고 징계인 파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4급 과장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을 68차례 출입하고 15,000회에 걸쳐 막건을 구입해 정직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구 수입천댐 등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이 허구적 토건 사업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환경부 장관이 다음 달에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 환경부가 설계한 기후대응댐은
이틀간 53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구 수입 첨단 용수량이 1억 톤에 불과해 반도체 산업단지 물 공급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백시가 국회 기후포럼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태백시는 폐광 지역의 친환경 선박 연료인 청정 메탄올 생산기지 구축을 계획하는 등 창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풍력 발전 조성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공공, 외교, 교육, 언론 등 7개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추진에 기여한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정선군이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 혁신 역량, 혁신 확산, 주민 체감도를 평가해 상위 25%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선군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마을 조성 사업과 예술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천 구경 가운데 제1격인 팔봉산 관광지가 다음 달 8일 재개장합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 폐장됐던 팔봉산 관광지가 3월 8일 다시 문을 열고 야영장과 족구장은 3월 22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팔봉산은 한국 100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해발 327m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8개의 안봉과 홍천강이 산허리를 감싸고 흘러 뛰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홍천구는 올해부터 팔봉산 관광지 입장을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강릉시가 경포호에 계획하고 있는 인공분수 시공 가능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강릉시가 경포 인공분수 설치를 위한 도립공원 내 행위 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도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시가 자연석호인 경포호에 250억 원을 들여 150m 수중 증폭시설인 인공분수를 설치하는 사안으로 앞서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자연유산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고성 봉포항과 강릉 강문항, 삼척 장호항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으로 5년 동안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성 봉포항에는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을 위해 100억 원이 투입되며 강릉 강문항은 방파제 연장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삼척 장호항에는 300억 원이 투입돼 민자 사업과 연계한 지역생활 서비스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자로 법원 인사가 나면서 도내 각 지방법원의 재판도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의 오건철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속초지원장의 김종원 대법원 재판연구원이 부임한 것을 비롯해 춘천지방법원과 강릉지원 각 7명씩, 원주지원 4명, 속초지원과 영월지원 각 2명씩 도내 법원에서 모두 20여 명의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각 법원별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민사와 형사, 가사, 행정재판 등이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강원도 농촌 현장에 역대 최대인 9,168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본격화해서 필리핀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9,168명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700여 명 늘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